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청약시장이 뜨겁다면 뜨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속속히 나고 있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해졌다라고 하죠. 분양시장 안에서도 정말 좋은 것들만 받아가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단지가 정말 미래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84 타입 위주로 받아가기 때문에 또 소형 평수들은 대비적으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당첨되기도 정말 쉬운 그런 순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기회비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월 달에 분양될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달에 분양될 단지라고 하면은 대구 6월 분양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기사들을 참고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을 앞둔 단지들 같은 경우라면 일단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홍보를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각 구역별로 표시를 해봤는데 대구역 쪽에서 한 3개의 단지 정도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구, 용계역 쪽에 하나, 그리고 수성 일가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상인동 지역에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가장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더샵 수성 오클레어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더샵에서는 또 프랑스어를 결합해서 이 네이밍 하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오클레어라는 것은 맑은 물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천이 바로 옆에 흐르다 보니까 이 신천뷰가 나오는 것을 좀 부각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고요. 여담이지만은 뭐 라크에르 같은 경우라면 라크가 호수 그리고 에르가 전성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 같은 경우에는 수성 못을 좀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성기 같은 경우라면 이게 이제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지상 건물 쪽에서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인 거죠. 더샵은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익숙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오클레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 19층 303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일단 위치적으로 봤을 때 주변 일대가 상당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희망지구라든지 아니면 수성일가 재개발이라든지 이 위쪽으로도 아파트들이 묶어서 재개발이 진행되고자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수성, 효성, 해링턴이라든지 대시양, 리버뷰 이런 것들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은 조금 비어 보이지만 앞으로는 가득 차게 될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홈페이지는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샵을 치면은 여기 바로 수성 오클레어가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면 또 이렇게 조금 웹툰 그림 느낌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은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더 볼 필요 없이 자, 보통 분양 단지들이 또 6월 오픈 예정이긴 한데 아직까지 그 어떤 것도 클릭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거죠. 민영 방식으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조합원들도 없고 기존의 입주권 매물이라든지 참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럼 결국 핵심이 뭐냐면은 얼마에 받았을 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분양가는 얼마 정도에 나오겠는가, 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 가격을 좀 예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위쪽으로는 사실상 뭐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주변에 입주를 한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것보다 못 받을 리는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주 쉬울 거거든요. 자, 일단은 가격을 살펴봤을 때 84 타입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매매가가 9억 3천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천 조망이 나오는 거다. 대신에 새 안고 파는 거고 대체로 9억에서 10억 그리고 많게는 14억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좀 보수적으로 잡아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한 9억 정도로 잡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양가는 당연히 9억보다 낮을 거니까 많이 나와도 8억대 정도까지 나오면은 괜찮은 수준이겠다. 뭐 한 7억대 정도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된 다음 옵션 가격 해가지고 8억 정도라면 충분히 괜찮은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8억 정도니까 이런 것도 평당 가격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되겠죠. 많이 나와도 평당 가격이 한 2,400 이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구 쪽의 용계역.
자,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라는 곳입니다. 용계동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A1 구역, A2 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가 푸르지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A1 구역을 한 700세대 정도 먼저 분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12개 동 15층 정도의 구역, 요 A2 구역까지 다 하면은 한 1300세대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1300세대를 한 번에 하면 미분양이 너무 많이 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눠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 거고요. 15층 규모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작아 보인다라고 하는데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가격이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은 어느 정도에서 나오는 게 적절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입지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면 적정하겠다 이런 것들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99년에 지어졌으니까 거의 뭐 20년 이상 된 그런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뭐든지 뭐 84 타입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되니까 이게 한 2억 8천, 2억 9천 정도에서부터 나와 있네요. 줄 때 받자? 이건 뭐죠? 줄 때 받자? 뭐 쌀 때 받아라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한 3억 정도에서 시세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라면은 한 3억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실제로는 3억도 훨씬 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된 것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빗대어 봤을 때 푸르지오 아파트는 못해도 5억대 중반이라든지 혹은 6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억대 중반이면은 분양가가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입지적인 것들이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가격대가 괜찮게 나온다 하더라도 미분양은 상당히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분양가가 아닌 이상 혹은 좀 획기적인 분양가라 하더라도 미분양이 조금 예상될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강변 동서마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학교를 보면 영어초등학교를 보내네요. 자, 그러면 거리가 조금 멀다, 그쵸? 그래서 가족들이 뭔가 보내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다 보니까 스쿨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역 주변으로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라는 거거든요. 대구역 센트럴 자이 바로 옆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가 1차고요. 그리고 요 위에가 2차인데 먼저 1차부터 6월 달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표시를 같이 해둔 겁니다. 조감도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거 보이는 게 지금 1차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이 요게 나중에 분양될 2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없나요? 뭐 한 동짜리 식으로 총 2동이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이게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구역을 들어가는데 장승 역할을 한다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대구역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 태평로 지역에 들어온 주상복합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 주거 용적률 제한이 이제 곧 생긴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미리 건축 심의를 받아놨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지났을 때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한 동짜리 혹은 2동짜리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분양을 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데 라고 하는 상황일 수 있으니 역시나 가격이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분양가를 한번 예상해 보면 최근에 분양했던 뭐 한라하우젠턴 센터라든지 이런 한 동짜리 아파트들이 다 5억대 중반에서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84 타입 기준으로 5억대 중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로서는 합리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동인이란 게 있습니다. 힐스테이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그쵸? 그래서 요 바로 밑에는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이라는 게 이미 분양을 했었고요. 요게 이제 6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도 또 이제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49층 규모로 941세대가 들어옵니다. 대단지니까 나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빙하기라고 해야 되나? 자, 미분양이 조금은 뜰 수도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가격이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 이 일대에서 분양한 모든 것들이 다 5억대 중반에서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동인센트럴이라든지 아니면 요거는 뭐 84 타입이 없었고요. 대형 칸탑이 이런 것들도 84 타입일 때 5억 중반에서 다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동인동 일대는 워낙에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대구역에 가깝다라는 측면이 가장 장점일 수밖에 없겠죠. 대구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건 좀 멀긴 한데 기본적으로 중앙로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구광역시청은 곧 이전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대구역 자이 더스타입니다. 자, 요거는 뭐 6월 달에 분양을 한다, 뭐 말은 있는데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424세대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것들도 분양 가격은 역시나 동일합니다. 이 근방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5억 중반이면은 무난한 가격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것들을 잘 세워보면 되겠죠. 계약금 같은 것들은 10%, 그리고 중도금은 60%인데 중도금 대출이 50% 나오니까 내가 나중에 잔압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잔금 치를 때 내야 되는 돈들, 이런 것들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비슷한 지역에 몰려서 나온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가장 기회가 될 수밖에 없냐면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기에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두려울 수는 있는 거지만 결국 실거주 하면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상인동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인동 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 상인 푸르지오 2차라고 불렸었는데 정식 명칭은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 9개 동으로 29층 그리고 99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도정법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된 게 아니라 민영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뭐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가격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할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유추해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이쪽에 들어오는 건데 일단은 푸르지오가 가장 첫 번째 비교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어진 지 10년 정도 된 상황이거든요. 자, 같은 84 타입일 때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84 타입일 때 매매 가격이 중층부 기준으로 4억 8천부터 시작을 하네요. 대략적으로 5억대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한 4억 초반까지만 거래가 된 거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리고 바로 위에 신축 아파트인 모아 일가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의 2020년에 들어온 아파트고요. 5억 9천 정도까지 실거래가가 찍혀 있고 6억 이상으로 호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더 받을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라면은 5억 초중반이면은 적당한 수준이 아닐까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월달 정도에 예정된 분양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앞에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십니다. 근데 공통적인 점이 꼭 분양 받기 전에 안 물어보고 분양 받고 나서 이거를 계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최근에는 당첨 확률들이 조금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물어보고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분양가라든지 단지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실한 자료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또 저 말고도 다른 카페 회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꼭 받기 전에 한번 물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